자, 방금 조건부 수렴과 절대 수렴을 통해서 그 절대 수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 조건인지를 설명했는데요. 급수의 절대 수렴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란 거예요. 즉, 급수의 절대 수렴성을 판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 그 절대 수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판정법을 지금부터 두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레시오 테스트, 비판정법이란 것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근판정법이란 건데,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절대 수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비판정법이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그 급수의 an과 an 플러스, 자, 어떤 b의 극한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극한 비교 판정법과의 차이는 뭐냐면, 극한 비교 판정법 할 때는 분모와 분자의 수열이 달랐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일반항 an에 대해서 인접한 두 항 사이의 b인데, 그것을 절대값 씌웠을 때의 극한값을 r라고 했을 때 그 값에 따라서 절대 수렴하냐, 발산하냐, inconclusive. 이 말은 판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시킨 이 극한을 r라고 했을 때 첫 번째 r, 얘가 1보다 작은 것이면 시그마 an 얘는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따라서 원래 얘는 수렴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절대 수렴하면 수렴했으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 얘가 1보다 큰 거, 이거나 이거 로 자체가 무한대, 즉 얘가 무한대로 정발산하는 것이면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얘기했던 r라는 극한값이 1이면 판정 불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우선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놈 극한값을 r라고 했는데 걔가 1보다 작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얘 수직선상에 생각했을 때 일단 얘는 0보다 크겠지. 왜냐하면 절대값의 극한이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r라는 게 1보다 작은 것이므로 무슨 얘기냐면, r랑 1 사이에 r이라는 값이 존재하고, 이것인 r이 실수에 존재하는 것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이것의 극한이 r로 이것이므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적당한 라지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유한항을 제외한 n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n과 an 플러스 1, 얘가 여기서 얘기했던 r보다 작아진다. 유한항을 제외하면 모든 항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why? 자,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극한 비교 판정법 증명할 때와 비슷한 맥락인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해요. 자, 우선은 얘가 r보다 작다. 유한항을 제외하면 이렇게 생긴 값이.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a n 플러스 1, 즉 여기 있는 n에 여기서 얘기했던 라지 n을 대입하면 이것의 절대값은 a 라지 n 곱하기 r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a의 n 더하기 2, 항을 하나 더 채우면 a의 n 더하기 1 곱하기 r인데, 다시 얘는 절대값 an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라지 n 더하기 k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k에 대해서 얘는 r의 k번째에다가 아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라지 n 더하기 k라는 얘도 자연수인데 걔가 라지 n보다 크니까 이런 걸 만족해서 이런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시그마
여기 있는 k를 자연수로 봤을 때 1부터 무한대까지 합한 r의 k제곱의 절대값 a 라지 n. 자, 여기서는 k에 대한 거고 절대값 a 라지 n은 하나의 상수죠. 얘는 수렴하는 급수예요. 왜 그렇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여긴 r은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기하급수잖아요. 얘가 수렴한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이므로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의 라지 n 더하기 k 얘도 수렴한다는 얘기지. 즉 얘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원함수 일반항 얘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a의 라지 n 더하기 1 더하기 n 라지 2 더하기 점점점 라지 계속 더하잖아요. 이것 2고 그럼 무슨 얘기야? 1 더하기 절대값. 자, 이거 절대값 다 붙여야겠죠? 얘는 그냥 스몰 n이에요. 더하기 a2 절대값. 점점점 언제까지냐면 절대값 라지 n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라지 n 더하기 k.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다음 번호항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합한 거. 그럼 얘는 결국에 뭐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얘이지 않을까? 근데 무슨 얘기죠? 얘는 아무리 값이 크더라도 유한항이고 얘는 앞에서 수렴해. 절대 수렴한 것까지 얘기했어.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한다는 거지. 즉 절대 수렴하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벗겼을 때 an 자체가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 여기서 나와 있듯이 얘가 절대 수렴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극한값으로 생각했던 러라는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러와 1 사이에 있는 r 값이 존재하고 그 r 값을 통해서 이 부분이 수렴하기 때문에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러라는 값이 1보다 커지거나 무한대로 발산하면 주어진 급수가 발산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러, 일단 얘가 1보다 큰 것이므로 무슨 얘기야? 요놈의 극한이 1보다 크니까 이때도 적당한 라지 m, 자연수 라지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유한항을 제외한 그 항번호에 대해서 얘는 1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1보다 크니까 무슨 얘기야? 요놈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네. 이것 이므로 무슨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 얘는 어떻게 될까? 0이 아닐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절대값을 붙인 값 자체가 증가수열이란 얘기죠.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절대값 an 자체가 0으로 안 간다. 즉 시그마 얘는 발산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또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n 얘도 당연히 0으로 가는 것, 0으로 가지 않는 것이므로 절대값을 붙인 거 말고 절대값을 뺀 것도 발산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an 그 자체가 0으로 가지 않는 것이면 교대급수라 하더라도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한 값이 계속 커지겠죠.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0으로 가지 않든 절대값을 떼고 0으로 가지 않든 어쨌든 얘는 발산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째로 이 값이 1이면 판단 불가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n제곱분의 1. 자, 얘는 수렴이죠. 수렴이지만 얘를 an이라고 봤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절대값 붙인 극한의 극한값이 1이에요. 그지만 얘는 수렴하고 얘를 n분의 1로 하면 얘는 발산이죠. 그때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 붙인 극한값을 구하면 얘도 1이에요. 그러니까 1인 경우에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판정법을 활용해서 급수 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방금 설명했던 비판정법을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급수의 수렴 판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여기 있는 급수는 일단 양항이네. 양항이니까 절대 수렴을 일단 생각하진 않아도 되지만 일단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3이 하나 남죠? 그럼 곱하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 자,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값이 어디로 가냐면 3 하나와 2 하나가 남기 때문에 3분의 2 값으로 가. 즉 얘는 수렴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렴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비판정법에 의해서 절대 수렴하고 얘는 양항이니까 절대값을 붙이든 떼든 상관없죠. 일단 얘는 절대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비판정법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을 an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n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2의 n의 팩분의 4의 n제곱 n팩 곱하기 n팩 분의, 자,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2 n 더하기 2의 팩토리얼이죠. 이거 분의 4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네. 자, 여기서 계산 좀 잘해보자. n팩 n팩 얘 계산하면 n 플러스 1이 2개가 남겠죠. 또한 얘 계산하면 곱하기 4가 남을 것 같아. 자, 이거 계산 잘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부터 여기까지의 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되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2n 더하기 1도 남아야 되고 2n 더하기 2도 남아야 돼. 즉 여기 있는 b값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n 더하기 2에 곱하기 2에 n 더하기 1 분의 얘는 4의 n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다시 얘랑 하나 약분되고 얘 2가 남겠죠? 그럼 계산되면 2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우리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이 1이죠. 선생님 아까 비판정법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얘가 1로 가면 수렴한다 또는 발산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판정은 불가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야? 일반항에 대한 인접한 두 항사의 b값이 항상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죠? 분자값이 더 크죠. 얘는 항상 1보다 커. 무슨 얘기야? 이 절대값이 1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an 더하기 1 절대값 an 무슨 얘기야? 얘는 절대값 붙인 그 자체가 증가수열이란 얘기죠. 증가수열. 근데 n 대신에 1 즉 첫 번째 항을 계산해보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 값이 나와요. 그럼 이걸 생각해볼까? 첫째 항은 2인데 절대값을 붙인 항이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야. 그럼 이때 a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없죠. 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0이 아닌 것이므로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급수에 대한 수렴 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교대급수인데 절대값을 붙였을 때의 절대 수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값을 붙였을 때 절대 수렴하면 원급수 자체도 수렴한다는 얘기 앞에서 그걸 정리로 증명했었죠. 자, 그래서 얘를 통째로
그냥 an이라고 했을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계산 생략할게요.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급수가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얘기. 즉 절대값을 붙인 극한이 3분의 1이고 3분의 1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비판정법에 의해서 절대 수렴하고 원급수, 즉 절대값을 붙인 것도 수렴하고 절대값을 붙인 게 수렴하면 원급수 얘도 그냥 수렴한다라는 얘기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위에서 증명했던 비판정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세 예제에 대한 수렴과 발산을 판정했습니다. 자, 이전 페이 예제에서 절대 수렴을 판정하는 아주 강력한 조건, 강력한 판정법인 비판정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비슷한데 근판정법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비판정법과 아주 스테이트가 비슷해요. 어떤 급수를 가져왔을 때 거기는 일반항의 절대값을 붙이고 n 거듭제곱 근을 했을 때의 극한을 러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그게 1보다 작은 것이면 시그마 an 얘는 절대 수렴해. 절대 수렴하니까 원급수가 수렴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얘가 1보다 큰 것 또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정발산하는 것이면 얘는 발산한다 라는 얘기. 또한 만약에 로라는 값이 1이면 판정 불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수렴과 발산을 판정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선생님이 남겨두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증명은 비판정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혹시나 잘 안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해요. 자, 이어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자, 얘는 홀수와 짝수로 다르게 나눠서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이것의 급수를 판정해야 돼요. 수렴 발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 결국에는 거듭제곱이 있거든요. 거듭제곱. 급수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근판정법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좀 약간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지. 각각의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이고 n 거듭제곱을 한 그 값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얘가 홀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n 거듭제곱하면 2분의 n의 n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짝수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n분의 1 거듭제곱하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므로 내가 생각한 절대값 an의 n 거듭제곱은 이 값 아니면 이 값이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했을까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값은 1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2분의 n제곱은 n. 그리고 얘는 2분의 1. 이런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등식으로 표현된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부등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 값은 얘 아니면 얘라는 얘기예요. 크기 비교가 되니까 단순히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얘는 두 가지 꼴이야. 이 값 아니면 이 값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 있는 2분의 n 거듭제곱 얘가 1이므로, 왜죠? 선생님이 앞에서 증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걸 앞에서 증명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것 이므로, 자, 얘의 극한이 2분의 1, 얘는 그냥 2분의 1. 이므로 무슨 얘기?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 이것에 의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수열 자체가 수렴하고 그놈의 수렴값도 2분의 1이다. 무슨 얘기야? 어떤 급수의 일반항 부분에 대해서 거듭제곱의 극한값이 2분의 1. 자, 얘가 1보다 작죠? 이므로 근판정법에 의해 얘는
절대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진 밑에 있는 급수의 수렴 판정도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눈에 들어와? 거듭제곱, 거듭제곱. 거듭제곱 꼴이 있으면 근판정법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고,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텍스트북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각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하는 급수다라는 거를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선생님 설명 좀 많이 했는데 두 개의 TF 문제만 해결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기호입니다. 자, an이 무한대로 a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갈 때 얘가 수렴한다. 이 뭐예요? 교대급수죠. 교대급수의 수렴 판정을 판단할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지? 물론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지만 나머지 조건도 더 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교대급수 판정법에 대한 나머지 조건들이 빠져 있다는 얘기지, 틀리다는 얘기는 발레가 있다는 얘기고, 발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an이, 자, 발레 생각할 때 홀수랑 짝수랑 나눠서 생각하면 발레 찾기 쉽다 그랬죠. 자, 홀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고 짝수인 경우는 n제곱분의 1이라고 할까? 그럼 리미트 an, 얘는 0으로 가는데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an을 붙이면, 자, 홀수인 경우는 어차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홀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결국엔 뭐야? 1,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1 더하기, 자, 여기서 3분의 1, 5분의 1 홀수 있는 것만 가져온다 라는 거지. 그것만 가져와도 얘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덜 더했으니까 얘가 여기 있는 값이 얘보다 더 큰 거야. 근데 얘는 시그마, 자, 여기 있는 거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2n 빼기 1분의 1. 자, 얘는 발산하는 급수죠. 왜?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발산이야. 따라서 걔보다 큰 얘는 발산이겠죠.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얘는 0으로 가지만 발산할 수 있다. 얘는 틀린 명제다. 자, 두 번째 명제를 볼까? 양항이야. 일단 이렇게 n 거듭제곱한 게 1보다 작으면 얘가 수렴한다라고 위에서 근판정법이라고 설명했는데 얘는 어때요? 자, 얘는 틀렸어요. 자, 선생님이 어떤 판정법을 사용할 때는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랬죠? 여기서의 스테이트와 위에서 얘기했던 근판정법과의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뭐냐면 근판정법 쓸 때 단순히 이것의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극한값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건 뭐야? 단순히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를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 값 자체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발레가 있겠죠. 틀리다는 얘기는 발레가 있고 an을, 자, 이번에는 2분의 1, 만약에 얘가 홀수라고 그러자 짝수인 경우에 n분의 1로 가져올까요? 자, 그러면 양항에다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n 거듭제곱 an, 얘는 항상 1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은데 거듭제곱을 해도 1보다 작거든요. 근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얘는 0으로 안 가거든. 왜냐하면 홀수인 항은 항상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기.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판정법을 지금 5개를 설명했는데 그 판정법의 각각의 조건과 결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런 TF 문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